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 라이브에 이어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채널 방송은 고품격 산소 형제와 함께하는 아빠들의 엄마들은 몰라요 방송입니다. 지난번처럼 포멀하다기보다 오늘 아주 가벼운 약간 아빠들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것 같은 형식의 라이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두 분은 산부인과 이재일 선생님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선생님인데 두 분이 형제고, 이재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의 생활을 할 때 의국 생활을 같이 하고 늘 의지와 힘이 되었던 동기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이재일 선생님의 동생, 현재는 용인 세브란스에서 그 어렵다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쌤과 같이 전공의 생활을 4년 동안 같이 했었고, 저희 형제랑 뒤늦게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희 채널에서는 미니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이지현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생아들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들 이름을 따서 슈니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편하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소아과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아빠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산부인과 선생님의 또 시선으로서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컨텐츠도 있어서 진짜 꾸준하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엄마는 모르는 아빠들만 아는 육아하는 의사 아빠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꿀템. 이 꿀템 진짜 많죠. 요새 꿀템. 뭐 국민템들 그런 거 많죠. 그런 건 엄마들 다 아니까. 그쵸. 저는 이거 엄마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진짜 카페인 없이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화학적인 이런 도움이 없으면 집에 가면 그렇죠. 괜히 잠이 와. 약간 자극이 꺼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잠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누워서 놀아주겠어요, 자꾸. 그리고 환자 역할이 너무 좋아. 애들이 와서 아빠 어디 배가 아파 이러면 막 배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자동차 굴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 아빠 배 위로 굴려봐.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아빠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놀이 방식이 맞아. 아이들의 지능을 더 발달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전 강하게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육아 꿀템은 제 몸뚱아리인 것 같아요.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육아는 엄마 이제 좀 더 힘이 센 거, 그리고 좀 더 통증을 잘 견딜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맞아주는 거. 배 위에서 좀 뛰어도 몇 번은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거. 맞아. 그게 좀 가장 큰 아빠의 장점이 아닐까? 저도 요즘 못하는데 옛날에 그 우리 동네 어린이 채널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 이제 등원을 제가 시킬 때가 지금도 많이 시키는데 그때도 시킬 때가 애 한 명을 팔 여기 오른쪽에 끼고 또 한 명을 이렇게 둘이 끼고 이렇게 등원을 했어요. 거리는 한 300-400m쯤 될라나? 그 정도 이렇게 긴데? 들고 가요.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자신들이 막 최고야 막 이렇게 해서 한 달 여간을 하다가 구두를 신다가 삐걱한 거예요. 그래서 119 간 다음부터는 119 계시던 모든 가족들이 아빠 허리 안 좋아. 애들한테 허리 안 좋아 이래가지고 제 몸뚱아리가 육아 꿀템이었는데 완전 망해버려가지고.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게, 육아를 할 때 아빠들이 보통 어떻게 자녀랑 친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스킨십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놀아주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하고, 저도 힘쓰는 것도 많이 하지만 저는 아들 키우니까 목욕을 주로 제가 시켜주고.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엄마들이 보면 안 되는. 어렸을 때 왜 아빠들이 아들이랑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되게 좋아요. 그쵸. 저는 진짜 꼭 아빠들이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몇 분 안 걸리잖아요. 30분 정도? 어떻게 애들이랑 놀아줄지 모를 때 같이 욕실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부딪히고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처음에 다가갈 때는 이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다가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이랑 소통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하는 게. 근데 대신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좀 더 있다는 거지, 그것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아과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아빠들 그래도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육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의외로 의외로. 아빠들이 자기가 먹는 과자를 많이 줘요. 아!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제가 되게 시겁했던 게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느 가족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유식 먹는 그 정도 나이 때 애기였어요. 딱 봐도. 근데 아빠가 이제 먹던 칸초를 주는 거예요, 애한테. 그리고 이게 녹여먹고. 몇 살, 몇 살? 돌도 안 되는. 아, 돌도 안 되네. 아. 그거 보고, 와, 가서 얘기해줘야 되나? 아, 그거 왜 안 돼, 왜? 차.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기들한테 당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입맛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맛을 맛보면 안 돼요. 달콤한 건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는 그렇게 쓸데없이 여기서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어요. 아빠는 꿀 빨고 그 다음에 맡아서 하는 엄마가 고생하는 그 거구나. 다음에 계속 과자 달라고 이유식 안 먹고. 그리고 또 이유식이라는 게 사실은 식재료에 하나씩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 과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섞여 있는 거여서 알러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 그 이유식의 목적 자체가 그걸로 어떤 영양분을 다 흡수한다기보다는 재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쌀의 맛이 어떤지, 당근의 맛이 어떤지, 소고기는 어떤지, 그리고 애가 어떤 알러지는 없는지 약간 그런 이런 것들도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단맛을 먼저 주입을 시키면 아이들이 식재료의 맛을 찾아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늦게 먹이는. 또 이제 먹는 얘기 자꾸 하기는 그런데 식사할 때 영상 틀어주는 거. 맞아. 그 식습관을 가르칠 때 뭐 그런 영상이나 그 다음에 애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하고 이런 것들 보고 그렇게 했더니 사실 지금이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식당에 가면 그렇게 유튜브 보여주면서 먹이고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부러워. 그렇긴 해. 당시에는. 맞아. 그렇게 하면 가족끼리 대화가 되잖아. 그렇게 키우신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사춘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애들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집 많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갖다 혼내잖아. 너 왜 밥 먹으면서 핸드폰 봐? 그때 혼내. 어릴 때는 보여줘놓고. 그러네. 이중적인 모습. 그런 되게 육아할 때 부모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육아라는 게 의학을 넘어서는 약간 정상 과정이니까 그렇죠. 진짜 어려운데 육아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정답을 원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속 시원히 대답을 못할 때가 좀 많아요. 소아과 선생님 한번 모셨으니까 응급실에 어떤 경우는 꼭 가야 되고 이거는 안 와도 된다 하나하나 정도만 말해줄 수 있어요? 열이 몇 도 이상이라고 응급실 오지 말라. 열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체온 기준이 아니에요. 뭐 40도 넘었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가도 요즘 막 3-4시간 대기하고 그 과정이 더 힘들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체온을 기준으로 사실 뭐 42도 정도 이상 되는 이상한 거나 아니면 아예 저체온 체온이 낮아지는 그치. 거가 오히려 위험하지 한 40도 전후 뭐 이런 걸로는 다른 증상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열이 나서 변기를 한다던가 그런 동반 증상이 있어야지 저희가 안 좋게 보지 체온 자체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건 응급이나 아니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집에서 아이한테 물 한 모금 더 먹이고 약 한 번 더 먹이고 그게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건 석가 의사들이 계속 말을 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들 마음에서는 잘 안 돼요. 지금 애가 딱 쟀는데 아까 해열제 먹었는데 분명히 40도야 그러면은 응급실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간다고 특별히 더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 집중력이 어른 같지 않아 식당에서 식사할 때요. 저는 어떻게 하세요? 아빠들로서는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갑자기 식당에 가서 너 평소에 10분 먹던 애를 너 20분 동안 먹어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 식당에 와 이러면 애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고 나가요. 그냥 밥 먹을 때만 딱 먹고 대신에 이제 저도 그때 빨리 같이 먹고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또 앉혀놓고 또 막 먹어 나도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얘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집이랑 다른 공간에서 그거를 이제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걸로 집중력을 길게 한다? 뭐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애기가 배고프니까 빨리 애기 밥부터 챙겨줘야지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어른 밥이 더 늦게 나오면 맞아. 얘는 다 먹었고 우리가 식사를 시작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재앙이죠. 그럼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나가고 저희도 이제 애가 힘들어하면 데리고 나가는데 처음에 몇 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애기 밥부터 챙겨줘야지. 우리 애기 배고프니까. 그랬다가 이제 망했죠. 그래서 어른 밥이 나오고 같이 먹어요. 같이 빨리 먹어. 그래서 애초에 아이들이 힘들 만한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밥 먹을 때는 좀 제가 못 챙기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애들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제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와이프는 애들 먹이고 있고 제가 와이프를 먹여요. 이제 50일 된 남아인데 아기 우는 거에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아내분께서 제 생각에는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아내는 엄청 달랜다. 그게 아빠들은 좀 약간 제3자 같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면으로 큰애 수면 교육 같은 거 할 때 좀 울게 냅두자 이런 아빠들의 마인드? 그것 때문에 약간 수면 교육을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빠들의 역할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연구에서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빠들이 육아를 좀 전담해서 하면 애들이 통잠을 더 잘 성공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남편들은 귀가 분명히 있는데 왜 들리는데 안 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연구는 그거에 더 나아서 그 애들이 통잠을 더 잘 든다 이렇게. 아빠가 쓴 논문인가 보다. 이게 엄마 편인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재우지 마라. 아빠가 재워라 이거야. 그러네. 네, 이거는 아빠가 재워라. 그러네. 근데 아기가 울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52일 얼마 안 된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가 울면 배고파서 오나? 무조건 젖을 막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애는 배고플 때 먹는다라는 개념도 잡혀야 되는 거고 적정량을 적절한 시간에 왕창 먹고 해야 식사 간격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힘들 때 먹는 걸로 달래진다를 배우면 안 되거든요. 과잉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비만도 만들어지고 식습관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얘가 왜 우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달래주지 말고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원인을 더 파악하게 되면 그 해결책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애가 뭘 원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도 부모가 배워야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 밥 언제 먹었지? 그래서 적정 시간 지났는지 그걸 기다렸다 밥 먹이고 밥 먹었는지 기저귀 한번 보고 그리고 트름 한번 시키고 나서는 너 할 거 다 했네? 그럼 나 간다. 몇 번 하면은 똑똑해서 그냥 안 울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되게 믿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우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 우는 것이다. 말을 못해서 우는 것이고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그래서 저는 병동에서 환자들 볼 때 간호기록지 같이 이렇게 쭉 적어줬잖아요. 저는 그걸 적었어요. 첫째가 돌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걸 그냥 옆에다 두고 가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와도 얘가 이제 언제 먹었구나 기저귀는 언제 갈았구나 맞아. 오늘 똥을 쌌네? 그러면 똥 싼 건 아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게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쭉 연결해 보면은 이제 얘가 밥 먹는 텀도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 잠자는 시간이 이제 통잠 자는 시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육아 얘기 대신처럼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한번 아내분이랑 상의해서 그런 걸 좀 적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 아이의 언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원인 찾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고 아빠는 더 관심을 더 쏟으시면 두 분의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정리가 됐고 오늘 사실 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두 선생님을 모셨어요. 운 좋게 오늘 운 좋게 이렇게 모시고 10시 40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빠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면서 소아과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산부인과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이 조금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이재현 선생님과는 영상을 하나 더 찍었어요. 현재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왜 생겼고 그 오픈런 사태는 바라보는 소아과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해서 한 편 찍었으니까 살펴보시면 소아과를 진료를 기다리면서 속상한 엄마들에게 심심찮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주민분들과 산소형제 채널의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맥주 마셔야 돼요.